그래서 소싱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소싱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타겟 분석이에요. 일단 누가 이 제품을 사지? 누가 이 제품을 찾고 누가 이 제품을 사왔지? 이런 것들 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야 그 다음에 기획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타겟, 그리고 이걸 사는 주요 타겟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 그냥 30대 여성한테 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자취하는 30대 서울에 사는 직장인 여성에게 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들, 취향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분석을 해봐야 그분들에게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즌별 수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언제 이 시즌의 트래픽이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용품 팔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한 12월 중순, 예를 들면 12월 10일쯤에 또는 12월 15일쯤에 막 크리스마스 소싱해서 딱 올려요. 그러면 될까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11월부터 준비해요. 트리를 뒤늦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미리 세팅을 해놓죠. 어차피 12월 25일, 12월 31일이 지나면 치우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계속 매장이나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라고 해도 실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키워드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 이제 그 집마켓 그 키워드 쪽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셔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훨씬 더 이전부터 트래픽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요? 그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 달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이 트래픽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이어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전에만 하면 되겠지. 또는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월 이후에도 사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딱 그 트래픽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광고도 이렇게 수월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뭐라 해야 돼? 설렁설렁 하셔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즌 제품이지만 이게 상시 판매가 가능할까?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계속 내가 사계절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상시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기획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시즌에는 그렇게 팔았지만 그게 시즌이 끝나고도 상시 판매로 가능한 제품인지를 고려를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시즌이 끝나고 상세 페이지도 한번 조금 바꾸셔야 되겠죠. 선물 세트, 예를 들면 우리 화과자 같은 경우에 화과자 상시 판매도 가능하죠. 우리가 화과자를 꼭 명절용 선물로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 애기는 제가 한번 선물로 받은 화과자를 먹어보더니 그 이후부터는 가끔 엄마 화과자 사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도 화과자를 검색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시즌 상품인 것 같아도 사계절 내내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르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거든요. 화과자는 정말 예뻐요. 그죠? 그리고 포장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럼 보통 상견례 하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는 선생님 스승의 날 선물, 명절에 또 선물 이렇게 많이 하는 제품인데 저희 애기처럼 또는 진짜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포장은 좀 싹 빼고 실속형으로 화과자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시즌 때는 그렇게 포장에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게 아닌 때에는 조금 실속형으로 구성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시 참고는 뭐냐면 시즌엔 잘 나가요. 대표님들께서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시즌 상품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트래픽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12월에 막 잘 나가. 잘 나가서 너무 잘 나가네? 막 중국에 다시 또 1000개, 2000개 발주를 줘. 근데 시즌이 또 생각보다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이제 추가로 발주 넣으실 때 지금 당장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도매국에서 대량으로 다시 한번 사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또 무리해서 많이 가지고 온다라던가 물론 보관해서 내년까지 팔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또 우리 아까 고민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 또 디벨롭된 제품들이 계속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은 그냥 올해까지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재고 관리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좀 실수했던 적이 있어서 올해 너무 잘 팔리니까 조금 그냥 아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놔야지 라고 했던 겨울 시즌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다음 해 겨울이 되면요, 그 다음 해 겨울에 또 잘 팔리는 것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품 외에도 다른 디자인이 계속 다른 판매자분들이 판매를 하니까 또 경쟁이 작년보다 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냥 시즌은 그냥 그 해에 팔 만큼만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쇼핑몰 시작하고 물건을 못 구매하겠어요. 마진을 많이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러면 한동안 물건을 못 구매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나의 마진을 위해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그 판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좋을까? 아니면 이 판매자가 너무 좋게 얘기해서 그냥 이 상품의 실제 가치 대비 비싸게 파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뭐 받았을 때 진짜 안 좋은 제품이 경우에는 그 후기를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기를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우리 후기 볼 때 어떻게 해요? 뭐 체험단 후기인지 아닌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게 진짜 실제 후기인가? 아니면 이제 이 판매자가 기획한 후기인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 이게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품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소싱을 하실 때. 맞아요, 유유님. 소싱하다가 구매하는 경우. 저는 이제 소싱하다가 도매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가 사업자니까 나는 구매할 수 있는 거라서 나 이득이야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품 분석,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G마켓 유사 상품 가격, 그리고 뭐 리뷰 수, 옵션, 상세 페이지 컨디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잘 팔았던 애들이 뭘 팔았을까? 어떤 식으로 팔았을까?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냥 비슷한 제품 가지고 와도 팔리겠지만 그게 계속 잘 팔리는 트래픽을 유지하려면 분명히 내 상품이 뭔가 다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판매자가 모방하기 쉬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순간적인 트래픽을 팍 받아서 잘 팔았다고 한들 그게 쭉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모방하기 쉽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진 구조도 점검을 해보세요. 공급가, 예상 판매가, 뭐 수수료, 그리고 시즌에는 광고비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광고비 그리고 배송비를 감안한 순 마진 계산해 보시고요. 프로모션을 우리가 G마켓에서 프로모션 진행을 할 경우에 어떤 수수료가 추가로 빠지는지까지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할인되는 금액의 한 50%는 내가 부담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수료를 따로 책정을 해두시고 마진에 좀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안정성 재고 리스트. 이거는 뭐 공급처는 안정적인가? 내가 막 잘 팔아서 계속 나는 이제 소싱해서 계속 팔면 되는데 과연 이 공급처가 재고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사인가? 이런 것도 사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알고 보니 그분이 막 중간 거래처였어. 이러면 조금 그렇죠. 차라리 원청을 찾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내가 과연 다음 해에 팔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 감수해야 될 리스크도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또 많이 구매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하시고 이런 시즌 상품을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뭐 스마일 배송, 우리 도착 보장, 스타 배송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이 묶이는 경우는 없지만 뭐 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이 봐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